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설범영 과장입니다. 그간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이후 중국이 이런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가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보코노미 시간에는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전개 상황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조사국 중국경제팀 이준영 과장입니다. 중국은 제로 코비드를 목표로 지난해 말까지 약 3년 동안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해 왔잖아요. 그로 인해서 중국 경제도 타격을 입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봉쇄 조치가 반복적으로 시행되면서 중국 경제는 소비, 생산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도 심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3.0%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2.2%를 제외하면 개혁 개방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1월 말에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도 있었고 3월에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도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방역 정책 완화가 그 이후에나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지난해 말에 갑자기 방역 정책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제로 코비드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불만이 오랜 기간 누적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경 전국적인 시위 확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중국 당국이 민심 안정을 위해 예상보다 빠르게 방역 정책을 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PCR 검사 의무화 중단을 시작으로 금년 1월 8일부터는 국내외 출입국자 방역 조치도 완화를 하면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리오프닝이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먼저 겪었지만 이렇게 방역 조치를 완화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감염병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 중국의 감염병 확산 추이는 어땠나요?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 중국 당국이 통계 발표를 중단했기 때문에 정확한 확산세 규모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검색어 트렌드나 발열 진료소 방문 건수 같은 간접적인 지표들로 확인해 봤을 때 작년 12월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감염병이 빠르게 퍼진 만큼 정점도 예상보다 이른 시점, 올해 1월 초 정도에 지나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이나 전문가들도 확산세 정점이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1월 초경에 이미 지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감염병 확산세가 심화되면 이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감염병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경제 충격이 올해 1월 정도까지 집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많이 감소를 했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춘절을 앞두고 조기 휴업을 시행하는 등 생산 측면에서도 경제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수가 급증하게 되면은 방역 조치가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지 않거나 지역 간의 이동도 제한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방역 정책 완화 이후에 지하철 이용객 수나 교통량 등 전반적인 이동량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요식업이나 여가 같이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PMI도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47.0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35.7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세 정점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나가면서 최근에는 이동량이 V자형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PMI가 큰 폭 반등하는데 이러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자 수,
아니면 영화관 관람객 수 같은 이런 소비 관련 지표들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최근 반등이 춘절 기간 전후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강력한 회복세가 이어질지 여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시나요? 최근 감염병 상황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출입국 완전 정상화 등이 진행되면서 올해 1, 4분기 중에는 경제 활동이 빠르게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돌연변이나 감염병 2차 유행 같은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일부 경제 활동의 차질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내수가 진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의 소비는 어땠나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 중국의 소비는 과거 추세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코로나 이전 추세 대비 소매 판매가 86% 수준까지 감소를 했고요. 사실 중국 GDP의 약 39%를 차지하는 게 민간 소비이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부진하면 경기 회복이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국가들을 보면 이렇게 방역 조치를 완화한 이후에 억눌렸던 소비가 이렇게 펑 터지는 펜트업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펜트업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제로 코비드 정책에 따라서 억눌려 왔었던 음식, 숙박, 여가 이런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의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변국의 사례들을 봐도 방역 조치가 완화된 직후 분기에 소매 판매나 소비가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1, 4분기 후반,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2022년 중에 신규 가계 저축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그만큼 가계의 소비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펜트업 소비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규 가계 저축이 대도시 부유층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등 경제 주체 전반적으로 소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로 코비드로 위축되었던 고용도 회복세를 나타나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의 회복세, 시점, 지속 가능 여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도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떤가요?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 전체 GDP에서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2021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시장 부진이 심화되면서 중국 경제에 여전히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작년 11월에 종합 부양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주요 지표가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할까요? 무엇보다 경제 활동이 정상화된다면 부동산 시장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부동산 시장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개발 기업의 완공 지연 또는 파산 관련 리스크, 그리고 제로 코비드 정책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국이 부동산 개발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공급 측면에서의 충분한 지원 조치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 수요 진작 조치도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 이외에 기업이나 정책 관련된 여건들은 최대한 개선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경제활동 재개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고 부동산 관련 심리가 개선되기만 한다면 가격이나 거래량이 회복되고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이러한 선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당국도 경기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양정책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봉쇄 정책이 계속 반복되면서 부양 조치의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인프라나 제조업 투자가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했는데요. 소비나 기업 심리에까지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도 민간의 자금 수요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유동성 공급 효과가 제약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정책 완화 이후에야말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통화 정책을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중국 정부의 재정 여력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사실 이미 중국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상당히 약화된 상황입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한 정부 부채가 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 확대는 장기간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책 여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 정책 여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실제로 도입되는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쓰는 재정 지출이 국민 소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나타내는 계수를 재정 승수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전후로 당국의 재정 승수가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상당폭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제활동이 정상화된다면 당국의 재정 승수가 회복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재정 정책의 효과도 개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총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파급되는 데는 금리, 자산 가격, 신용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 이런 파급 경로가 회복되면서 통화 정책의 부양 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 정책 완화 이후 중국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과장님, 올해 중국 경제 전망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염병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경제 충격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지면서 경기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상황이 안정되고 펜트업 소비가 나타나는 올해 1, 4분기 이후부터는 경제활동이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작년의 3.0%보다 상당히 높아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새로운 변이가 발생해서 감염병 확산세가 지속되거나 봉쇄 정책을 재도입한다던가 하는 리스크도 낮은 수준이지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어서 소비나 생산활동 회복이 지연된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보다는 조금 낮아진 성장세에 머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국 방역 정책의 완화로 경제활동 정상화가 된다면 글로벌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선 중국의 경제활동 정상화는 수요 회복을 통해서 글로벌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빠른 수요 회복세가 오히려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에너지나 여타 원자재에 대한 중국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지금의 유럽 에너지 위기도 더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기간 중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적은 편이었는데요. 노동 부족에 따른 공급 차질 문제도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내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중국 수출 지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를 지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경제가 정상화되면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 대중 수출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IT 경기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상품 수출도 증가하고 게다가 중국인 해외여행이 늘면서 서비스 수출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만약에 중국 경제가 내수, 서비스업 중심으로만 재개될 경우에는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을 일부 제약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활동 정상화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긍정적이겠지만 그 영향의 폭은 불확실성이 다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방역 정책 완화 이후 전개 상황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쭉 점검해 봤는데요. 이준영 과장님,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BOK 이슈노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